매일 듣고 쌓는 마음 공부, 노후를 망치는 세 가지 멍청한 짓 반드시 피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그리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이는 단순히 숫자를 넘어서 때론 변화와 성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시점에서 보면 제한과 불확실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정말 우리 삶의 풍요와 가치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일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며 성장하는 무대일까요? 지금부터 법륜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변화에 맞설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50대가 되면 공경받는 노인으로 여겨져 편히 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일상의 고민에서 벗어나 집에서 아이들의 장난을 보며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그동안의 헌신에 대한 보상이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몇십 년 만에 깨져버렸습니다. 부모님들은 이제 자식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입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나이를 계속 먹어도 자식에 대한 걱정과 고민은 끝나지를 않습니다. 자식들이 도움을 청할 때마다 부모님들은 마음속으로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지만, 실제로는 본인의 건강과 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현실에 부딪힙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지내온 시간보다 자식으로서 지내온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일까요? 아직도 부모의 역할은 정답 없는 숙제와 같아 보입니다. 현재도 많은 분들이 부모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분은 자식의 독립으로 인해 그 역할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주제는 바로 부모입니다. 과거 우리가 자식일 때와 현재 우리가 부모일 때의 변화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조부모 세대까지만 해도 평균적으로 6명가량의 자녀를 가졌던 반면, 현재 우리 세대에서는 평균적으로 한두 명 정도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출산으로 접어들면서 아예 가지지 않는 세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학교 문제로 선생님이 부르면 형제자매가 대신 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부모님들은 바쁘고 형제자매 간의 나이 차이가 충분히 학부모 역할을 할 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님이 직접 키우기보다는 서로 돌봐가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한두 명의 아이를 두고 있어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많은 시간과 애정을 쏟아야 합니다. 아침에 학교에 데려다주고 방과 후에 다시 마중 나가 학원으로 보내야 하며 식사와 간식까지 챙겨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모님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어느 학원이 좋은지 판단해야 하는 등의 일도 해야 합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자식에게 전수하려는 욕구 때문에 아이를 잘 키우려는 경쟁 심리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식을 보호하려는 욕구도 급증하였으며, 형제자매가 거의 없는 현재 상황에서 20년 후면 조카나 외조카 같은 친척 관계를 설명하는 것조차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엄마들 중엔 마치 평생 동안 자식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사실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인생 숫자로 따져보면 우리 모두는 부모 밑에서 성장한 후 독립하여 배우자와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 다시 한 명으로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인생의 흐름입니다. 평균적으로 남성의 수명이 여성보다 약 7년 정도 짧습니다. 따라서 만약 남편이 아내보다 3살 많다면 그녀는 대략 10년 동안 혼자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노후 준비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만 생각하며 노후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환갑을 넘기면 자식들은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앞으로 약 30년 동안 부부가 함께 보낼 시간입니다. 행복이란 개인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독립하여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로서 왜 나에게 용돈을 주지 않느냐라는 기대를 갖는다면 과연 행복할까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갖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복도 결정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식에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어떤 기대를 갖느냐도 중요합니다. 본인이 기대하는 것이 많으면 행복 지수는 반비례하여 줄어듭니다. 1960년대에 우리 부모님 세대의 평균 수명은 70세였으며 대부분 80세 정도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는 평균적으로 6명 정도의 자식들로 인해 부모님이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받아야 할 돌봄과 관심을 비교적 쉽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세대에서는 한두 명의 아이밖에 없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를 돌보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식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는 우리의 불행으로 가는 길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할까요? 사실상 우리 세대 대부분은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으로 컸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부모로서 같은 방식으로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할까요? 나의 모든 것을 아이에게 바치고 나의 노후를 위해 투자한다는 생각은 가능한 지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순수하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큼은 괜찮습니다. 과거에는 본인이 아팠을 때 큰아들네 집에서 지내다가 딸네 집으로 갔다가 다른 아들네 집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식의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대부분 한두 명의 자식밖에 없으며 우리 세대가 1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가정하면 나이 들어서 아들네 집에서 지내더라도 나중에 갈 곳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대에서 부모로서 필요한 자식 사랑은 과거와 달라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 세대가 모든 것을 바쳐서 자식 사랑을 한다면 나중에 노후 때 되어 자식에게 손 벌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늙어서도 손 벌릴 일 없도록 준비하는 게 참된 자녀 사랑입니다. 사랑 방법 중 나의 모든 걸 바치는 방법보단 나 스스로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앞으로 반 정도만 하고 나머지 반은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는 데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부모를 원할까요? 지금 모든 사랑을 쏟아내고 늙어서는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부모를 원할까요? 아니면 지금은 적당히 사랑하되 늙어서도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부모를 원할까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일상생활에 몰두하다 보니 결국 노년기에 자식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식들도 생계 유지가 어렵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잘 키웠는데 왜 나를 돌보려 하지 않느냐라며 비난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나만 고통받을 뿐이며 가족 간의 관계도 악화될 것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3대 바보 시리즈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보는 손자와 손녀를 봐주느라 본인들의 여행 계획도 취소해버리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나 딸이 전화가 와서 급하게 어딜 가야 하니 애들 좀 잠깐 봐달라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 전화 한 통에 본인들 여행 계획도 전부 취소하고 손자 손녀를 신나게 봐주는 바보들입니다. 두 번째 바보는 학문과 지혜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자식들이 상속세 때문에 고통받을까봐 걱정을 하세요. 이미 가진 재산 전부를 자식에게 주고 용돈을 받아 생활하려고 한다면 그건 역시 바보스러운 행동입니다. 세 번째 바보는 손주와 손녀를 위해 집을 확장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입니다. 혹시 손자와 손녀가 와서 자고 가겠다고 할 때 방이 좁을까 걱정이 돼서 이제야 집을 늘리겠다고 하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마지막 바보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바보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행동들은 말로는 피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다, 그럴 것 같다. 나도 변화를 시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듣겠지만 실제로는 잘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식이 서운해한다면 나는 노후에 너에게 의존하지 않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니 오해하지 말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연금과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노인 복지에 대한 책임을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자원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 젊은 사람의 비율은 줄어들었고 반대로 노인의 비율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젊은 사람들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기보다는 지금부터 내 스스로 대비하고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당신의 노년 생활에 대한 기대치를 국가나 자식에게 의존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 이미 다 주었다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비록 늦게 시작했다고 느껴질지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런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지나치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손자나 손녀를 돌보다가 건강까지 잃어버리는 것은 결국 자신의 나머지 인생을 파탄에 빠뜨리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몸과 마음을 관리하면서 나중에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까운 것만 바라보지 말고 멀리 있는 목표를 설정하세요. 현재 50대 이상인 사람들 중에서 이혼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재산 분할에 대한 판결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황혼 이혼율이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가부장적인 구조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은퇴 후 집에서 생활하면서 그동안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났던 변화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회적인 접촉은 줄어들고 아내와의 관계도 서늘해지며 아버지와 친하지 않던 자식들과의 대화도 없어집니다. 마치 비 올 때마다 떨어져 나가는 낙엽처럼 외롭게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함께 보낼 인생을 위해 배우자와 대화를 나누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은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기보다 간단한 원칙과 규칙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이 다한 후에도 내 자식들은 아직 40년 동안 더 살아야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자식들이 어디에서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부모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노년을 맞이해야 할까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죽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의 과정입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젊은 사람처럼 활동할 수 없다고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해 나가는지에 따라 우리의 남은 생애는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오래 살아가는 것이 언제나 축복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픈 부분이 많은 노년기, 어떻게 삶을 이어나가야 할까요? 젊은 세대보다 노인 세대의 숫자가 많아진 현대에서 70세 이상의 연령에서도 활력 넘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70세를 넘어서도 여전히 걱정거리로 남아있을 수 있는 건강 문제 대신 내가 70세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 생각하며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꾸어 보세요. 나이를 먹어도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늙음과 함께 오는 변화를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새로운 인생 단계를 시작하는 변화와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이가 드는 것을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삶을 충실히 이어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드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곤 합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시작이 아닌 종말을 향한 여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나이가 드는 것, 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묻는다면 저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늙는다는 것을 누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50대까지는 젊음의 연장선인데 60대부터 갑자기 늙음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60대도 아직 젊음이며 70대부터 비로소 늙음이 시작되는 걸까요? 사실 늙음은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그것은 나 자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몇 살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작년 혹은 지난달보다 어떤 것을 조금 더 잘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당신이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나는 너무 늙어서 못한다고 스스로를 포기해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늙은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바꾸어야만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롭게 나이를 맞이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일상생활에서 원칙과 규칙을 따르며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3가지 중점 사항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행동하세요. 나는 너무 늙어서 못해. 나는 기운이 없어서 못해라고 말하기보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도전하세요. 둘째로 나눠주세요. 과거에는 가족 혹은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던 노인들은 이제 자립하며 주변 사람들과 자신의 재능을 나눠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런 능동적인 나눔은 필수적입니다. 셋째로 배우세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학습해야 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변화를 따라잡아야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이가 들어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8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움직임입니다.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고 집안일 등으로 몸을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갖고 변화하는 것에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지 말고 새로운 것들에 대해 열심히 배워나갑시다. 세 번째로 절제해야 합니다. 절대로 자신의 체력을 오버해서는 안 됩니다. 청춘일 때처럼 움직이기보다는 지금의 체력에 맞게 적절하게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과음이나 과식, 심한 운동 등을 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서 중용이 중요하며 너무 지나친 어떤 것도 결국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과 교류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집에만 있지 말고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나이를 핑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없고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원칙은 타인을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자신이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원칙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 유지입니다.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려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식사 시간 지키기와 같은 일상 습관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유지란 아주 작은 일상생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감까지 가져다 줍니다. 과거의 영광에 연연하며 현재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과거에 갇힌 채로 미래를 맞이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재의 순간, 여기에서 삶을 즐기세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후회만 남는 인생은 결국 스스로를 향한 부정으로 돌아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인생을 너무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휩싸이지 말고 단순히 삶의 각 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즐기세요. 인생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그저 길가의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며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하루를 즐겁게 시작하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삶의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지 말고 단순히 존재하는 현재를 충분히 즐기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성장의 무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경험하고 배우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느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방법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기억하세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인생의 자연스러운 일부로서 저마다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나날이 성장하며 변화하는 자신을 환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께서 깨달은 점이 있으시다면 소중한 댓글로 나눠주세요. 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가치 있고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나눠주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정보와 배움을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